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디지털 시스템 조교를 맡은 박승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랑 코드 리뷰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인데요. 먼저 이제 코드를 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거 엔티티 레벨을 먼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원래는 처음에 이쪽으로 먼저 셀렉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이거를 파일로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저희가 작성한 코드가 가장 맨 밑에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보통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되긴 하는데 같은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인덱스를 바꾸다 보면은 맨 밑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방금 작성하신 코드를 이렇게 우클릭을 해준 다음에 탑 레벨 엔티티로 셋 해주시면은 이제 이 녀석이 가장 최상위 엔티티로 올라가게 되면서 제대로 코드가 실행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슬라이드 상에서 10번째 슬라이드 페이지, 이거는 이제 그 강의에 있는 강의 노트의 페이지 수대로 이제 인덱스가 계속 바뀔 거예요. 일서는 1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A or B 그리고 A or C and D가 이제 이거랑 같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코드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주셔가지고 A or B를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A or C and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곱셈 형식으로 논리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AND가 되겠네요. 우선은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예제였고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5어로 되어 있었으니까 5어로 돌린다고 해도 여기서 A, B, C, D가 이제 표현되는 게 0, 0, 0, 0, 1, 1, 1, 1 이런 식으로 0, 0, 0, 0, 0, 1, 0, 1, 0 이렇게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진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 진리표에 따른 아웃풋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10페이지에 또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x or y에 이제 프라임이고 x 프라임, y 프라임 이거랑 그리고 x and y의 프라임하고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이 같은지 이거를 확인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x or y의 not이니까 다시 x or y의 not을 표현했고요. 마찬가지로 not x and not y 했을 때 두 개의 이 위상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이 아웃풋이 뭐 이런 식으로 F1, F2로 했을 때 같은 모양을 띠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12페이지에 있는 예제인데요. 12페이지에 있는 예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x 여기 not x and y and g랑 그리고 not x and y and not
or 그리고 x and g 이거랑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풀이를 보면은 not x and y or x and g 지금 위에서 이렇게 설명된 모양이랑 같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뒤에 제가 처음에 그 인스톨레이션이랑 데모 영상 촬영한 거에 있는 걸 따라서 이런 식으로 위상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도 멀티 아웃풋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보통 이거는 비효율적이니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효율적으로 결과만을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5페이지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이그젠플이 있는데 그 6개 이그젠플들을 각각 이렇게 위상별로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각 문제별로 이렇게 구분하긴 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효율적인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차피 이제 같은 개수의 인풋 노드를 쓰면은 트루스 테이블은 똑같이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F1, F2만 있으면 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F1, F2 어떻게 생긴 건지만 볼게요. X and Y or not X and G or Y and G랑 X and Y or not X and G 이거는 아마 컨센서스를 설명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은지를 확인을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지금 위에 인풋 노드를 제외를 하고 똑같이 인풋 노드를 아웃풋 노드에다가 전달을 했을 때 지금 모양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거는 이제 하베곱 형태랑 고배합 형태랑 이제 낫을 붙여서 인버스된 모습을 확인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여기다 표현한 거는 위에처럼 XYZ는 인풋 노드는 똑같이 두고 그리고 아웃풋 노드는 F1하고 그리고 F1 인버스, F2, F2 인버스 이렇게 두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보이는 모습이 단순히 전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인버스 낫으로 인버스를 시키는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곱의 합 모양하고 합의 곱 모양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자 모양이 좀 다른데 이게 과연 단순히 인버스 된 모양과 일치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나온 예제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not x and y and not g or not x and not y and g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웨이브폼 에디터로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은 F1하고 F2 인버스가 이렇게 위상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2랑 F2 인버스 역시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네트리스트 뷰어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회로적 관점으로 봤을 때 같은지에 대해서 보는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일단은 not y or not x and y and not g 플러스
x and y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과연 모양이 이런 식으로 회로 설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네트리스트 뷰어라는 걸 확인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A and B or C and D or E 각각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겹쳐서 하게 된다면, 동시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달지 않고 동시에 뽑게 된다면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주석을 따로따로 두고, 만약에 같이 두고 싶으면은 이렇게 컴포넌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간단하게 주석으로 먼저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제를 보시면은 예제하고 조금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노드들이 순서대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알아서 짠 대로 되어 있는 거라서 순서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시면은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랑 같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모습을 보면은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은 당연히 여기 F1과 F2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 A, B, C, D, E 같은 경우에는 인풋 노드여가지고 그냥 진리표를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라서 그렇게 여기에 신경을 쓸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여기서는 볼 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과연 같은지에 대해서 보는 예제였고요. 마찬가지로 코드를 이렇게 다 작성을 한 후에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결과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 페이지) 그 30 슬라이드에 있는 예제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x and not y or g and 그리고 x or y or g.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코드가 좀 잘못됐고, 여기는 이제 not g인 걸로 확인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x, y, g라는 인풋 노드만 필요하고, 그리고 f는 아웃풋 노드로 이제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한 뒤에 네트리스트를 확인해 보면은, 네트리스트에 있는 RTL 뷰어를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0페이지로 가면은 40페이지는 이제 변수가 좀 W, X, Y, Z 해가지고 좀 4개가 돼가지고 많이 복잡하긴 한데, 지금 여기서 과연 이 F1 식이랑 F2 식이랑 같은지를 확인하는 코드이고요. 지금 코드를 보시면은 코드가 많이 좀 복잡합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코드화 시킨 게 바로 이 파트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녀석이 이 파트입니다. 확실히 1번에 있는 코드보다 2번에 있는 코드가 더 간소하면서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거 세미콜론 이쪽에는 넣지 않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카르노맵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들이 각각 전부 다 WXYZ가 이제 not WXYZ인 부분이니까 00, 00에서
이 부분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아마 카르노맵 형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1이고 1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1,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약간 좀 그쵸, 비효율이죠. 그래서 카르노맵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습니다. 카르노맵 특징이 끄트머리랑 끄트머리랑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거를 나타내자면은 자, 여기가 Z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치 인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X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치 나 X 인 부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각형을 아우를 수 있는 범위는 not X, not Z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 이 카르노맵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식만 봤을 때는 f1하고 펑션 1하고 펑션 2가 같음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코드를 돌려봤을 때도 두 개의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1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오는데 당연히 여기도 1이 하나, 둘, 셋, 4개가 뽑혀 나오는 게 맞고요. 여기에 있는 웨이브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example and code 41페이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해당 식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된 거고 당연히 not A or A and B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 트러스 테이블을 잠깐만 그려보자면은 좀 큰 곳에다가 다시 할게요. A, B 0, 0, 0, 1, 0, 1, 0, 0, 0. 자, 그러면은 먼저 00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당연히 1이 될 거고요. 그리고서 5, 0, 0 이면은 여기는 1이 나오겠죠. 자, 여기가 0, 0 여기는 1이 나와요. 그리고 1, 0, 1 여기가 0이 나오겠죠. A and B 둘 다 1이어야 1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0이 되면 0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앞에 not A가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입니다. 0, 1, 1 반대로 여기 1 A가 1이고 B가 0이면은 not A는 0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A and B가 둘 다 1이어야 1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나오게 됩니다. 1, 0, 0 만약에 A, B 둘 다 1이게 된다면 0 플러스 그러니까 5어 0, 5어 그러고서 A and B 둘 다 1이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결국에 1이 됩니다. 1, 1, 0, 1 1, 1, 1 자,
저희가 예상한 위상하고 똑같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not A랑 not B가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 사실 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C가 안 들어간 모습이고요. 단순히 not A랑 not B를 논리연산으로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B, C는 지금 동케어 상태인 거고요. 여기서 봤을 때 0, 0, 0, 1, 1, 0, 둘 다 1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전부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C는 지금 동케어 상태라 C가 뭐가 나오든지 상관이 없고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함수를 보면은 not A or not B, A랑 B가 둘 다 0일 때 1 or 1이고,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1이 나오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둘 다 1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not A, not B, 그리고 OR는 둘 다 0이면은 0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1일 경우에는 not A, not B이기 때문에 0, OR 0이라서 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제대로 나왔네요. 그럼 이거를 카르노 맵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A, B, C, 저희가 지금 C를 이렇게 고려를 하는데 C가 지금 동케어 상태인 거고, 그리고 not A, not B, 지금 카르노 맵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쪽이 not A가 될 거고요. 그리고 not B는 이쪽이 될 거예요. 그리고 1의 개수가 몇 개가 있냐면은 둘, 셋, 넷. 지금 B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not A를, 그러니까 not B 존이 여기고 not A 존이 여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죠. 지금 1이 총 여기에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당연히 6개가 들어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C가 동케어임에도 불구하고 1이 6개. 지금 제대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카르노 맵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더라도 코드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 G를 보겠습니다. 함수 G는 A and not B or not C가 되고요. 이것도 지금 뒤에 보면 카르노 웹으로 표현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도 이제 1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G에서도 1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A, B, C 그리고서 이렇게 진리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해당 결과를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해보자면은 지금 여기가 아마 8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1, 1, 1, 1 이렇게 8개 있으면은 1, 0, 1, 0, 1, 1, 1, 0 이렇게 뜰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0, 1, 3,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잖아요. 이걸 민텀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처음에 A, B, C 0, 0, 0, 0, 0, 1 우선 이거 먼저 작성을 할게요. 그러면은 민텀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민텀이 0부터 당연히 0부터 7까지 있겠죠. 그러면은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0일 때 민텀 0에서 민텀 7 이면은 민텀 0일 때 1이고 민텀 전부 다 0일 때 민텀 0이 1이고 C만 1일 때 민텀 1이 1이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내려가는 이 표가 아마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민텀의 숫자를 표현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에요. 5, 7, 6. 자, 그러면 되게 순서대로 잘 돼 있잖아요.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기가 0부터 시작합시다. 0, 1, 2, 3, 4, 5, 6, 7 그리고 지금 어디에 숫자가 있냐 0, 2, 4, 5, 6 0, 2, 4, 5, 6 이렇게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텀의 개념을 알고서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카르노 맵을 그리는 것도 당연히 훨씬 쉬워지겠죠. 여기는 이제 최적화하는 문제고요. h라는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h optimization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함수의 모양이 같아야 최적화를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h 코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h가 이렇게 돼 있고 ho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풋 노드는 무시를 해주시고 아웃풋 노드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아웃풋 노드가 둘 다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적화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서 지금 리터럴 코스트가 현저하게 적죠. 리터럴 코스트가 적으면서 결과가 같으면 최적화가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카르노 맵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스퀘어를 하나, 둘, 셋, 넷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겹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두 가지 웨이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에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라는 경우는 이 에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라는 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해당 임플리컨트는 여기 민텀 3에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요 임플리컨트가 사라지면은 요 3을 감싸고 있는 녀석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녀석은 지워지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 역시 민텀
6를 지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플리컨트가 사라지게 되면은 안 됩니다. 오로지 요 두 임플리컨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건드리면 안 되고요. 만약에 최적화를 하려면은 이거나 요 친구 하나쯤은 없어져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얘네 둘 다 사라지면은 이 O라는 요소가, 민텀 O라는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살려놓으면 됩니다. 자, 저희는 그럼 여기서 식이 겹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B'C가 빠졌죠? B'C는 이 녀석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저희는 예제에서는 1-5가 빠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원래 식에서는 B'C 1-5를 포함하고 있었고, 두 번째 최적화된 식에서는 B'C 1-5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르노맵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 하나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녀석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니까 카르노맵이 편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고요. 50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C prime, not C, or not A and not D, or not B and not D.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르노맵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스퀘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스퀘어가 총 몇 개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외부 쪽에 있는 거 하나 해가지고 스퀘어는 총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고, 식에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텀 코스트가 3개 있으니까 각각 한 개씩 사각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 녀석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지금 코드로 작성했을 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풋 요소들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아웃풋 요소만 살펴보게 된다면은 1의 개수를 먼저 확인을 하기에는 너무 1의 개수가 많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1의 개수가 지금 거의 너무 많으니까 0의 개수를 먼저 셉시다.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확인하려면은 1의 개수가 여기에 있는 1의 개수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총 16개의 1의 개수가 스퀘어가 있을 거예요. 그 요소가. 근데 여기서 1이 아닌 녀석은 5개니까 총 11개가 나와야 되고, 저희는 옆에 있는 요 모습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녀석이 5개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당연히 1, 3, 4, 5 5개가 빠졌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민텀의 위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0, 1, 2, 3, 4, 6, 7, 10, 11. 자, 저희가 확인할 것은 3번이랑 7번이랑 11번,
14번, 15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3번이랑 7번이랑 11번이랑 14번, 15번. 자, 제대로 코드가 제대로 이 카르노 맵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이제 5가 있는 거 보니까 최적화 문제네요. 사각형이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는 이제 5 스퀘어가 있는 거고요. 최적화를 한 후엔 와우, 스퀘어가 3개만 있어도 되는 걸로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단 세 드리면은 하나, 둘, 셋, 넷, 5. 꽤 많이 복잡해요. 뭔가를 제가 더 덧대서 보여드리기에는 좀 힘들고, 일단 5개가 있는데 지금 이 녀석들을 사각형이 겹치지 않게끔, 최대한 겹치지 않게끔 해서 최적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아래에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2개가 서로 이제 사각형들이 1대를 감싸고 있으니까 이 1대를 감싼 게 과연 맞는지, 이렇게 코드만 보게 되면은, 코드래, 이 식만 보게 되면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바로 즉각적으로 보기는 힘든데, 이런 식으로 아래에 코드를 보게 되면은 아웃풋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의 개수가 많으니 0의 개수가 몇 개인지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0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이고요. 그리고 각자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여기서 6과 9와 12, 13, 14. 6, 9, 12, 13, 14. 제대로 카르노 맵으로 코드로 카르노 맵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랑 동일하게 위에 있는 원래 있는 식에도 적용을 해도 결과는 역시 같게 나올 거고요. 최적화가 제대로 잘 되었음을 볼 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55페이지인데요. 55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5를 보니 옵티마이제이션을 보니까 최적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스퀘어가 F에서는 3개인데 옵티마이제이션을 거치고 나면은 이렇게 2개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B가 없어졌네요. 이거를 카르노 맵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D, 첫 번째 카르노 맵 이 스퀘어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약간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D가 일단 포함이 되고요. 나레이가 포함이 돼서 요 사각형, 요 스퀘어인 A'D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B와 그리고 D'을 알아내서 B'D'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녀석은 이거는 앞에 있는 A'D와 B'D'을 동시에 가지고 있네요. 이 녀석은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이 바로 A'B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여기서도 A'B, A'D, B'D'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이 녀석이 지워지게 되고, 그 녀석들을 이제 코드화 시켜가지고
코드로 돌려본 결과 두 개의 위상이 같은 결과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1이 포함되어 있는 민텀의 숫자를 확인을 해보면은 1, 3, 4, 5, 6, 7, 12, 14 총 8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아웃풋 결과에 있는 이 녀석도 1로 표현된 녀석도 8개가 나와야 되겠네요. 여덟 개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텀 역시 0,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해서 1, 3, 4, 5, 6, 7, 12, 14 1, 3, 4, 5, 6, 7, 12, 14 제대로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6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답이 2개가 된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는 A, C, D를 살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코드를 보시면은 좀 많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게 이렇게 카르노 맵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프라임 임플리컨트로 모으려고 해도 잘 이게 안 모아져 가지고 아까 전에 봤었던 예시랑 비슷한 예시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프라임 임플리컨트가 이런 식으로 막 겹쳐 있는데 굳이 안 겹쳐도 되는 게 있다면 안 겹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 녀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임플리컨트들이고요.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임플리컨트들이고 그리고 이 녀석들은 둘 중 하나는 없어져도 되는 임플리컨트예요. 자, 여기서 이 녀석은 따로 떨어져 나온 녀석이니까 제가 밑줄 쳐준 대로만 따라오시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B, C 프라임 그리고 D 그러면 얘도 이거고 A, B 그리고 C 프라임 그리고 이쪽 이 녀석은 C, B 프라임 A, B 프라임 C 그럼 이제 나머지 이 두 녀석이 파란색 밑줄이 되겠고요.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살려도 상관없겠죠. 왜냐면은 이 가운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녀석을 한 병이라도 들고 있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게 바로 전체적으로 이 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코드화 시켜서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이제 웨이브 폼으로 나타냈을 때 1의 개수가 7개가 나오네요. 과연 1의 개수가 7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민텀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0, 1, 2, 3, 12, 13, 14, 15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 이렇게 0, 5, 10,
11, 12, 13, 15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가 0일 테고요. 5 그리고 11, 10. 아마 이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민텀의 그 위치를 그대로 찍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퀘어가 4개네요. 여기는 스퀘어 4개인 것도 이렇게 옆에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저는 이제 좀 잘 보이게끔, 약간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끔 이렇게 5호 단위로 끊어서 두거든요.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코딩하는 습관을 기르시면은 아마 코드를 짤 때 좀 더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일렬로 쫙 늘어뜨리는 것보다는 더 잘 보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인풋 노드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밑에 아웃풋 노드만 이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1 엘리먼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9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역시 4개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좀 헷갈리실 만한 게 요거를 세는 거랑 요거를 세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 식에서 나오는 녀석은 이 회색이고요. 검은색은 좀 다른 겁니다. 저희가 카운팅 해야 되는 거는 이 회색 스퀘어를 세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민텀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검은색으로 하는 거 말고 이제 회색으로 한 것만 모아서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식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웨이브 폼으로 나타낸 게 옳은지 안 옳은지를 보려면은 이런 식으로 민텀이 몇 번째에서 이렇게 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민텀을 카르노맵에 그리면은 검토가 가능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58페이지예요. 여기는 이제 인버스를 했을 때 하배곱 형태랑 고배합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를 목격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두 식은 펑션에서 인버스를 한 형태고 not f인 상태고 이거는 그냥 f죠. 자, 지금 인버스 f에서 인버스를 한 번 더 했을 때 과연 값이 그대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슬라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를 먼저 우선 보자면은 지금 두 아웃풋의 모습이 완전히 상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뭔가 코드의 모양도 5어에서 엔드로 엮여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도 엔드에서 5어로 바뀐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왜 알아보느냐면은 저희가 1로 이렇게 묶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로 묶는 것보다 0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인버스를 해주면은 더 쉽게 구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서 당연히 F 인버스는 A, B, 제가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A, B 이 녀석은 여기를 말하고요. C, D는 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B, D 프라임은 여기를 말하죠. 자, 그러면은 F 인버스는 지금 1만 쏙 피해서 0만 다 아우르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아우른 상태에서 다시 낫을 해주면은 저희는 이 녀석들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코드를 돌린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F 인버스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랑 완벽히 다르게 되면은 카르노 맵에서조차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이디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에서는 이제 F1과 F2를 알아볼 건데요. 우선 카르노 맵을 일단 보면은 이제 여기는 Don't care 이슈가 있는 곳이에요. Don't care는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게 0이 되던 1이 되던 딱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노 맵에서 스퀘어를 묶을 때 Don't care도 같이 묶기도 해요. 자, 첫 번째 예시를 보면은 지금 1은 이렇게 있는데 동키어로 묶을 때는 이렇게랑 이렇게로 묶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B는 동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묶었을 때만큼은 일단 1로 가정을 해두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를 1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1의 개수가 6개고 여기는 1의 개수가 7개겠네요. 자, 그러면은 1의 개수를 한번 여기서 세어봅시다. 제가 FA 같은 경우에는 F1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F2는 B는 F2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F1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왔고요. 2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잘 나왔어요. 색깔이 좀 그러니까 다시 적을게요. 예, 이런 식으로 각 카르노 맵에서 1의 개수가 동케어도 지금 제가 1로 가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상상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드를 돌린 결과가 제대로 나왔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카르노 맵에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각 이 부분을 민텀으로 이렇게 두잖아요.
이 민터미로 되는 그 부분도 맞는지도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확실한 검사니까요. 자, 61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거는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은 CD 이렇게랑 이렇게 A의 식이고요. AD 이게 B의 식이죠. 인버스를 하는 겁니다. 이번 예시는 인버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0을 먼저 센 다음에 그 0에다가 낫을 붙여서 1을 다시 유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D 프라임 여기죠. D 프라임에다가 A not C A는 여기고 not C는 여기고 그러니까 좀만 더 가시적으로 보이게 합시다. 우선 D 프라임이고요. not D 그리고 A가 여기고 not C가 여기. 그럼 지금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을 지금 검은색으로 제가 스퀘어를 친 부분이 F 프라임이 되는 거고요. F 프라임을 다시 프라임 시키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사각형을 치는 이 부분이 바로 F 프라임의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F 인버스의 아웃풋 모양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거를 다시 프라임 인버스를 시켰을 때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방금 형광펜으로 칠했던 이 부분을 그대로 뒤집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카르노메 띄우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겠죠.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이 두 개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커터스 설치 잘 하셔서 이렇게 예제로 나와 있는 것들 한 번씩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